안녕하세요. 뉴라이프 국제결혼의 설원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시집 오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 계시는 신랑님들하고 형수님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예비 신부들 있죠.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어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신부들 있죠. 베트남에도 돈 많은 사람은 아시죠? 많이 돈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 부모 잘 살고 대학도 다니고 도시에 살고 비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류 열풍 때문에 뭐 한국에 오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온다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대부분의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베트남 신부는 시골에 있는, 그것도 시골, 진짜 시골 있죠?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시골에 사는 신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준이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가난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형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가난해서 가까운 시내로 일을 하러 나왔는데 마사지 샵에 처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달에 20에서 30을 버는데 계속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해서 이 돈 갖고 이 직업으로 내 미래는 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남자들 역시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전히 우리 신부들, 현재 오고 있는 신부들 부모님, 시골의 기준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세대는 실제로 남편이 와이프를 아직도 때리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오고자 하는 신부들 대부분이 그런 거를 보고 자랐고요.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는 거를 신부의 어머니도 알고 신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살면서 어머니는 중내산에 했을 것이고 그걸 바라본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아들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20에서 30을 버는 그런 남자. 결국 무슨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어머니랑 똑같이 살다가 죽겠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당연하죠.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랑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깨어있는 베트남 신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문화를, 한류도 접했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한국에 시집가서 잘 사는 사람들의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봤을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 남자를 한 번 정도 만나서, 왜냐면 우리 한국으로 오는 신부들 나이가 21에서 23살, 4살 이러기 때문에 심지어 베트남 남자와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서 그 남자가 좀 폭력적이었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다, 사랑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여성 같은 경우는 고민의 여지가 베트남 남자들 역시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싶은 착한 순수한 여성인데 시골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죠. 그것도 베트남에서요. 주변에 한국에 시가서 잘 사는 언니들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어려운 사정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삶은 녹록하던가요? 우리 신랑님들 결혼하는 이유 한국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전,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 여성도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용기를 내는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모험을 떠나는 여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한국에 오겠다는 베트남 여성보다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이라는 온실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기를 낼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건 시골 처녀다 보니 순진해 보이고 한국에 처음 와서 겁먹은 모습을 보고 베트남 여성을 얕보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산다고 얕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저도 낼 수 없는 용기를 어린 신부가, 물론 저의 기준이지만 남자인 저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그 용기를 어린 신부가 내릴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결단과 용기를 내린 거예요. 신랑 하나 믿고 온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 봤다고요? 결국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보겠다. 신랑의 의지에서 아니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자기의 의지로 따라서 가슴 한켠 머릿속 어딘가에는 깊숙이 굳은 의지는 장착하고 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상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오는 여성이 왜 사기를 칩니까? 베트남 부모들 시골이고 후진국이다 보니까 배움은 짧을지 몰라도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거기서 자란 여성이 왜 시집을 오기 전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살아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사정이 녹록치 않으면 자기가 발벗고 일하겠다는 그 정도 다짐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도 접하고 다문화 가정도 접하고 옵니다. 우리가 뭐 관심이 생기면 유튜브든 뭐 카페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에서 의심과 오해도 생기는 것도 맞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고 오는 겁니다. 왜? 젊음이죠. 그러니까 신랑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시고 그녀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시고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어리니까 젊잖아요. 원하는 것을 최대한 타협해서 하게 해주면 잘 삽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끼리 만나도 위기는 다 있어요. 그렇게 낯선 곳에서 의지하고 지켜줬던 남편을 왜 버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열등감 느껴서 제발 저리지 마시고요. 그저 잘 살아보겠다고 오는 순수한 베트남 우리 신부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베트남 신부들 젊잖아요.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시고요. 베트남 신부 저는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